네, 익절의 기수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포트 점검을 해보고요. 자, 하락장이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겁니다. 시장 대응하는 전략의 팁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너무 힘듭니다. 코스피가 올해가 10월인데 연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의 하락폭 너무 큽니다. 자, 오늘장 오늘 어떻게 이 흐름들 판단하고 대응하셨습니까, 위원님? 자,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에 나가는 제 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곳에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찌 본다면 지난 약 한 3, 4개월간 또는 그보다 짧을지라도 상당히 좀 비슷한 시기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 내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은 그런 어떤 조정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왔었고, 사실상 시장에서 조정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횡보를 뜻할 것이며 횡보는 곧 하락을 뜻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찌 본다면 그동안의 피로감이 상당히 좀 누적되었다. 그리고 그 누적된 어떤 앞선 매물이 상당량 손절 물량으로서 출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도 많은 곳에서 특히 이제 증권사라든지 수많은 어떤 필드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 또는 명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몇몇 가지를 좀 짚어본다라면은 장중에 장 초반서부터 장 마감 때까지 스탁론 또는 신용 미수 이런 어떤 악성 매물들 또는 반대 매매 물량이 상당히 대거 출회되었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매수 호가에 얼마가 쌓여있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어떤 호가 움직임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교롭게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인지 일단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어떤 품의 연속적인 흐름이 오전 장서부터 장 마감 때까지 사실상 지속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키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해외 미 선물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초저녁 때까지 별장 특이 사항이 없다라면 아마도 전일 대비했을 때 미 장은 아마도 약세 마감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상당히 거래 대금을 줄인 상황에서 횡보를 이어가되 오늘 막판에 동아약품이라든지 또는 그 외 여타 비슷한 종목군들의 어떤 투매의 흐름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장중에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면서 HK 이노엔도 역시 그러하였고 순간적으로 작게는 약 5억 정도, 크게는 한 20억 정도의 시장가로 매수를 긁어주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포괄적인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계속적인 어떤 추가적인 오버슈팅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제가 화면에 잠시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된다면 주가의 소폭의 어떤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급작스럽게 상승 각도를 높이는 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의 거래량은 사실상 이 앞서 구간에서의 매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즉 소위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소속 매수가 평균적으로 5억에서 약 한 20억 정도가 시장가로 좀 들어왔던 경향이 좀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가권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오늘 작게는 10%, 크게는 특히 이제 신용이라든지 미수까지 쓰신 분들은 거의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보신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을 좀 보여주고 다음 주 연휴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금요일장은 사실상 절정에 다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줄이고 상당히 적은 돈으로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런 종목군들 자주 발생할 것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 공포감 형성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통틀어 가지고 정말 많은 언론사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재차 반복해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피로도가 상당히 좀 누적되었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매수한 물량조차도 손절매를 하고 또 그 외에 레버리지 물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오늘서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에너지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단어를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위 이제 기축통화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뭐 달러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가지고 공포감, 심리적인 어떤 투심 악화를 좀 일으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 1190원대를 돌파하는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사실 우리나라와의 어떤 연관성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뉴스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미국과 호주 또 그 외 여타 국가의 채권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함으로써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영향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 자국 내의 인플레이션 또는 부채 한도 이외에 몇몇 가지 키워드들에 의한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뒀었죠. 다만 이것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다소 좀 우려 섞인 이야기조차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녹록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늘 그러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번다라는 시장 격언 잊지 마시길 바라겠으며 현금 비중 최대한 늘리시고 사실상 가능성 없는 종목 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 특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 금액 뭐 몇만 원 또는 1, 20만 원 이런 손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시고 이렇다 할 대응 못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시는 분들 많은데 단호하게 대응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는 어떤 이번 주에 어떤 현금 확보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연휴인데다가 목요일, 금요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밑으로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데이 트레이딩 지금 구간에서도 유효한 전략입니까, 위원님?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께도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시고 또 그 돈이라는 것이 살짝 어떤 수익률이든 수익 금액이든 최근에 지금 현재도 몇몇 증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 대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레버리지 활용은 좀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률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개인 트레이더가 수익을 쌓고 돈을 벌고 또 수익을 누적시켜 나아감에 따라서 자산을 키우는지 이런 과정을 좀 보시면 될 터인데 조금 아쉬운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돈은 벌고 싶은데 노력은 하기 싫고 또 힘들다라는 이유로 안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금 시장은 데이 트레이딩 또는 어떤 단기적 스윙 그리고 장중 매매를 오전과 오후 중요 시간대에 나눠서 해야 될 것이고 상승장이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이앤홀드 전략으로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전략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은 극소수 또는 어떤 수익 포지션에 따른 어떤 수익을 끌고 나아가는 전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때 맞춰서 나름의 어떤 시장 주도주를 짧게 끊어치는 매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 파미셀이라는 종목의 오늘 분봉 화면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오늘 사실상 비추세권 내에서 머쿠사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점점 급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아쉽게도 사실상 단기 이평선의 어떤 저항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파미셀의 실제 거래 내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B는 빨간색 B는 바이 그리고 나머지 S는 셀.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매매인가, 모의 투자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돈을 가지고 베팅한, 매매한 내역입니다. 자, 이런 거래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물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벌게 되는 수익금 또는 일당보다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금액의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고 또 캐시카우로서 여러분들이 매매틀로 장착했을 때는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당일 주도주, 즉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 호가창의 어떤 움직임에 따른 타점을 좀 잡아갈 수 있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9월 30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거래 대금을 놓고 보게 된다면 2,7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돈이 들어온 종목, 특히 대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는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은 그 돈이 왜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떤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된다면 쉽게 생각하신다면 이날의 상한가 기준으로 한번 선을 그어본다면 아쉽게도 이 첫째 날, 그 다음 날은 다소 좀 아쉬운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가격대를 공략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 방송을 보시고 이것만 하시려는 분은 절대 계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단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 각각의 구간의 파동만 하더라도 최소 5%에서 크게는 10% 정도의 수익을 줍니다. 소위 이런 과정을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이것을 좀 폄하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하면 누구나 다 망한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일 뿐 이런 어떤 트레이딩의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수익을 내는 있어서는 그날그날 수익폭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실력 차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TSM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뉴스에 따라서 상한가까지 좀 시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 간단하게 좀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린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봉상의 움직임 보게 된다면 사실 오늘 시세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뉴스에 의한 반응이었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뉴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한 시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게 된다면 실제 매도 내역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런 어떤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HS의 차트로 좀 들어가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대의 어떤 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시점에서의 거래량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구간 내에서의 어떤 매수는 상당히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해볼 수 있는 구간은 돌파 시점이 아니라 돌파 이후 눌림 또는 조정 구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준 잡아놓고 보신다라면 말 그대로 여기서 내가 사서 끌고 가는 매매, 소위 정말 온라인상에서 이곳저곳에 판을 치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의 수익률 몇백 프로, 몇천 프로의 수익률이 아니라 이 구간 내에서 짧게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이 매매만으로도 충분히 매우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만 하더라도 1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최소 5%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